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작은 전투가 또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놀라운 새로운 전선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이 놀라운 새 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사님이 아침 방송에서 그러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놀라운 새로운 전선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제목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도 좀 놀라셨죠? 뭐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박사님, 되게 당황스러운 게 새벽 5시에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설마 저렇게 온다고 하고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5시에 왔어요. 그 체포영장은 그 시간도 정해지거든요. 네. 날짜. 네. 이게 일출 후 일몰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강용석 변호사가 그 체포영장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네. 오늘 일출이 7시 42분인가 네. 그랬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작전은 4시 반부터인가 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어긴 거죠. 네. 지금 어긴 부분이 사실 저희도 그걸 분석하다가 나왔는데 여러 네. 군데가 있습니다.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얘기할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뭐 자기들이 발부받은 불법한 체포영장까지도 저것들이 마음대로 무시할 정도로 그야말로 무법 천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힘들다, 좌절하게 된다, 아니면은 또 이제 우울하다, 힘이 없다, 그러지만 아까 박사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다. 차분하게 우리가 다 대응을 하면 된다. 오늘 진짜로 이 허를 찔린 거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완전히 닭 쫓던 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은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불법 영장을 가지고서 불법 체포까지 감행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포승줄 묶어서 끌고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양쪽에서 사람 이렇게 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경호처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네. 이른바 경호법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할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봐라, 윤석열이 그 지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 않았냐라고 또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네.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은 두 가지 일 어떤 것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완전히 닥쳤던 개꼴이 된 거죠. 그러-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오동훈이 공수처장은 어떻게든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종북 주사파들한테 뭔가 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들이 체포했다, 압송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용어를 쓰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 교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차로 관저에서 나와서 차로 공수처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모습은 잠깐 확인이 되죠. 네. 예, 그 잠깐 그 공수처의 차에서 내려서 네. 계단 올라가는. 네. 네. 거기 뭐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체포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체포가 아니었죠. 네. 그리고 호송차를 타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압송도 있습니다. 네. 뭐 공수처에서 그 호송차를 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되면 네. 그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뒷좌석 가운데 앉히거든요. 네. 도망 못 가게. 네. 근데 좌우에 수사관이 딱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네. 그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안 앉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볼록 튀어나오는데 네. 거기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서 가요. 네. 네. 그리고 그 차량은 되게 밖에서 문을 잠그면 안에서 못 열게 해놓고 네, 이렇게 그걸 호송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안에서 수갑도 채우고 네. 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래 놓고서 지금 혼자 걸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래놓고서 체포했다, 압송했다 이러고 온갖 또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지그들이 뭔가 정복주사파한테 우리 이거 한 건 했다. 네네. 이거를 알리고 상도 받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네.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네.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호처 직원도 국민이고 그럼요. 자기를 비록 불법 영장 갖고 불법 체포하러 왔지만 경찰관도 자기가 관리하고 보살펴야 될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네. 유혈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더 나아가서 이거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모든 걸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음모가 있다. 이런 판단까지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막지 마라.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 네. 그리고 너네가 체포라고 용어를 쓰겠다 그러면 그래 써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진 출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요,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사실 많지만, 네.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속보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네. 구속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중앙지법에 안 해요. 네. 자, 그럼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서부지법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영장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네. 예, 서부지법이 아주 소문난 좌파 소굴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체포영장도 발부해 줬는데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에다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뭐 구속이 되건 뭐가 되건 어쨌든 기소를 해야 재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체포나 구속은 결국은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절차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기소권이 있냐, 공수처가 기소권이 있습니까? 아니, 없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없잖아요.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저렇게 온통 그냥 온 난리를 쳐가면서 체포를 함내, 구속영장을 청구 함내, 영장이 나오면 구속하겠죠. 그래봤자 공수처는 기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다 검찰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 네. 검찰이 그러면 서부지검이 될 거냐? 네. 아니에요. 중앙지검이지. 중앙지검이죠. 예. 그러니까 관할이 그쪽으로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중앙지검이 중앙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종북주사파들이 정말 몰리다 쫓기다 마지막 정말 자충수라고 해서 불법 체포하고 지금 불법 영장까지, 구속 영장도 거기다가 청구하면은 전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는데, 네. 온통 불법의 불법으로 일단 집어넣는 데는 지그들이 어찌 성공할지 몰라요. 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재판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라면 네. 재판은 어디서 받냐?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돼 있고, 네. 재판을 하려면 검찰이 기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박사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은 그러면은 서부지법으로 청구가 될 거로 보이십니까? 공수처가 거기다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건데. 네, 결과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서부지법이라 하더라도 네.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자파라도. 네, 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 발부하는 거잖아요. 네. 범죄의 상당성이 확인이 되고, 그렇죠. 도주 우려가 있어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네, 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범죄의 상당성이 어디 하나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기사. 그러니까 신문기사 가지고 네, 기사. 기소하고 신문기사 가지고 구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그다음에 훅훅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도주 우려가 어디 있어요? 증거인멸을 무슨 수로 합니까? 그 주거의 불안정. 주거가 불안해. 네, 주거 불안정이 원래 구속영장 그러니까. 청구 사유니까. 네, 도주 우려라고 하는 게 주거 불안정을 도주 우려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그러면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네. 아무리 좌파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 상식만 있으면은 영장 발부 못 해요. 조금 전에 정준길 변호사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구속영장은 참 힘들 거다. 그건 다르죠. 체포영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요. 체포영장은
박사님,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민들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구속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도 계속 구속 아닙니다 하는데요. 예. 사람들은 대통령이 죄가 엄청 많아서 구속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위해서 잠깐 이제 인신을 좀 확보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길어야 48시간을 넘기질 못해요. 그렇죠. 48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더 수사할 건은 있는데 어쨌든 48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럼 풀어줘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풀어주기 싫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허락이 되는 경우에 계속 네, 인신을 그렇습니다. 구금한 근데 상태로 할 수 그것도 있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1차 구속기간이 열흘로 돼 있어요. 네. 열흘 안에 다 수사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네. 최대 20일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기소를 시켜야 되는 예, 거죠. 네. 최대 20일까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잘 안 됐다. 그럼 풀어줘야 돼요. 죄가 있건 없건. 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너무 법률적으로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기본적인 법률적 팩트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자체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신의 입장이 맞지만 불법적인 공수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입장이 맞지만 이걸 계속 고집하다가 혹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네. 유혈 사태가 나면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셨죠. 대통령의 그 주장을 제 식대로 표현하면 네. 국민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아무리 법리적으로 내가 옳아도 그로 인해서 국민이 다치는 경우에는 네. 그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불법 절차에 응하고 말지 네. 어떻게 국민이 다치는 걸 보겠냐. 네.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 결단의 그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에게 샌드위치까지 싸서 직접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네.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8시간 내에 구속이 되어야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돼야지만 계속 조사를 할 수 있고 네. 구속이 돼도 결국은 10일 연장해도 다시 10일, 20일인데 그 안에 범죄가 소명이 다 돼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법적 절차예요. 그런데 자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술 거부권인데요. 네. 그 이제 뭐 보통 묵비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네. 불법적 수사에 일단 응해서 소환 자발적으로 자진 출석한 거예요. 네. 뭐 저쪽에서 공수처가 뭐 체포니 압송이니 뭐라고 표현하든 네네. 그렇지만 이게 불법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수사에 신문에 응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럼요. 일단 유혈 사태는 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게 됐죠. 아, 그리고 부담 없이. 오라고 했으니까 왔고. 예. 그쵸? 네. 그래서 불법 수사 기관에 의한 네. 불법적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 나 답변 안 하겠다.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선택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걸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체포를 하려고 영장을 집행하고 사실은요. 기저귀까지 차고 온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을 수갑 채워가지고서 포승줄에 묶어갖고 끌고 나오면서 온 국민 앞에 창피를 주겠다. 망신 주기. 망신 주겠다. 네네.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 그러니까는 수갑도 못 채우고 포승줄도 묶지도 못하고 호성차에 태우지도 못했잖아요. 네. 네, 그거 실패했어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은 경호대가 결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나서 한 명이라도 죽거나 다칠 수 있다. 네. 그럼 그거 뒤집어 씌우면 끝난다. 아, 이제 그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걸 뒤집어 씌우기죠. 좌파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 자기 한 몸 지키려고 결국은 이러다가 국민이 피를 보게 됐다. 네. 국민이 죽었다. 국민이 네. 다쳤다. 이렇게 선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보주사파의 의도가 네.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오늘.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종북주사파들이 지금 닭 쫓던 개꼴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남동 관저 현장을
아심전적으로 거의 그쵸. 하루에 2번씩 계속 나갔었는데 하셨죠. 보면 관저 현관 바로 앞에 그 기자들이 며칠째 그 뻗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이런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놓고 카메라 설치하고 그게 뭐겠어요? 끌려 나오는 거 촬영 한 컷 찍겠다고 그렇게 며칠씩이나 뻗대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기자들 전부 물 먹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찍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네. 자진 출석이라는 선택은 그야말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고 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유혈 사태가 이제 원천적으로 해소가 됐고 네. 그리고 대통령도 불법이지만 어쨌든 신문 절차에 응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법치주의자 윤석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 네. 근데 좌파들은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네. 대통령 지지는 더 치솟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볼게요. 예. 지금요. 이재명도 이해가 안 간대요. 예.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아니 오르는지가 그건 쥐머리로 되나? 그럼. 아니 이해가 정말 안 간대요. 그래서 그 측근들한테 계속 묻는데요. 이거 왜 오르는 것 같냐고. 근데 자 지지율이 왜 오를까요 지금? 뭐 이재명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요. 그 계엄은 계몽이다 이러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이 10대, 20대, 30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2월 12일 날 있었던 28분간에 걸친 대국민 담화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부정선거 부분을 빼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이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네. 평소에. 예. 그랬던 것인데 그때는 그냥 대통령이니까 하는 말이겠지. 그러고 다 그냥 귀에 들어오질 않았대요. 예, 예, 네. 그냥 예.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근데 쓰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온몸을 던져서 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걸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이 된 거예요. 네.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 오늘 새벽에 아침에 만났을 때 또는 며칠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들이 그때 뭐 내가 이런 상태에서 2년 반 대통령 더 하면 뭐 하겠냐는 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빵원으로 만들고 국무위원들 줄줄이 탄핵시키고 온갖 악법이란 악법은 다 통과시키면서 네. 거부권 유도하고 네. 거부권 행사하고 나면 또 거부권이라고 공격하고 네. 그러면서 온갖 특검들을 갖다 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1년 더 하면 뭐하고 2년 더 하면 뭐하냐. 네.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 네.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비상계엄 발동으로 나왔고 네.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 12월 12일 28분 담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동안 수십 번 했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대통령이 정말 온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절규를 하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12월 12일에 28분 담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문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오늘 공개된 그 친필 편지요. 국민께 드리는 글요. 예. 제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이거가 네. 나중에 쭉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이거가 네. 그 제가 보기에는 12월 12일의 대국민 담화보다도 더 절절해요. 저기 화면에 나온 저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더 절절해요. 네. 저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만년필로 썼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1월 1일 날 썼으니까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이렇게 시작되는데 네. 저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 네. 어제 오늘의 상황도 나오거든요. 네. 네. 불법 영장 청구하고 뭐 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뭐 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1월 1일 날 썼던 편지를 그 사이에 조금씩 그 첨언하듯이 네. 조금 더 하고 오늘 아침까지 조금 손을 봐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편지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명문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그 12월 10일에 상대적으로 좀 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담화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녹화 영상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좀 이 격식을 갖춰야만 되는 이런 부분과는 좀 달라요. 네. 저게 편지 형식의 직접 자필로 쓴 편지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인간미가 더 느껴지고 네. 그리고 더 절절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12월 12일에 대국민 담화와 오늘 공개된 저 편지글, 손편지글이요. 네. 이거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인간미까지 느껴가면서 네. 그렇게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는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 진심이 결국은 계속해서 전달되면은 지지율이 올라간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당연하죠. 그럼 자, 근데 진심 자체가 없는 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왜 지지율이 올라가냐고 저거 진짜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평생 한번 진심이었던 적이 있냐. 누구에 대해서건. 네. 국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평생 한번 진심이었던 적이 있냐. 그러고 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지지율이 왜 오르는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요. 나 지금까지 샤이 보수였어요 라는 사람들도 나타난대요. 네. 나 이제 내가 대놓고 보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말하기가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우파인지 자유우파인지 이런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나 보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어가 정말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내가 보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요. 가족이 다 나오고 있대요. 이제 제가 두 개의 글, 네. 12월 12일에 대국민 담화하고 오늘 공개된 손편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네. 저거는 뭐 자녀들한테 읽혀도 좋을 정도의 아주 좋은 명문입니다, 명문. 네. 그거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뿐만이 아니라 네. 이를테면 대통령이 그 이번에 경호처한테 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경호처 요원들은 그야말로 일당백의 용사들이거든요. 사실은 경찰관하고는 아니, 완전 다르다고 전혀 하더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네네. 그리고 경호처 요원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관저에 침입할 때를 대비한 훈련을 해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의 제1경호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 강도의 수준이 훈련 강도가 전혀 달라요. 네네. 그렇게 그 무장되고 단련된 경호 요원들이 네. 죽기를 하나고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면 2,000명이 아니라 경찰 2만 명이 달려들어도 이게 감당을 못 합니다. 네. 더구나 그게 일종의 이 고지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이거는 평상시에 북한군이 침투할 때 대비해서 그 모든 이 보안 시설들을 갖추면서 관절을 짓지. 네. 그냥 대충 집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앞으로 생활하세요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네. 또 대통령의 입장문에도 나오잖아요. 경호처 요원들의 결기가 강해서 이게 진짜 정면 충돌하면은 문제 큰 생길까 봐. 유혈 사태가 나겠다 싶어서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밝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경호처 요원들한테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막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무슨 좌파들이 무슨 자기들이 체포 작전이 성공했다고. 아니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기저귀 차고 체포 작전에 성공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왔어요.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 이랬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딱 내미니까 예? 저기 보면은 그래서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이 경호처한테 네. 내가 자진 출석할 거니까 나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 불법이지만 네. 그냥 놔둬라 이렇게 네. 지시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생각하면서 이 결정을 내린 것을 네. 우리 자유파의 지도부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한남동 현장에 모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다는 이 상황을 모르니까
아니 경찰이 지금 무도하게 대통령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몸으로 막자. 나 몸으로 막고 오늘 죽을 각오로 왔다. 그리고 관저 앞으로 달려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집회의 지도부가 못하게 자제를 시켰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네. 못하게 자제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되다 보니까 그 지도부가 잘못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체포당하게 만들었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상황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대통령부터 경호처에 대응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네. 그 대통령의 뜻이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돼요. 네, 그럼- 전달이 돼서 관저 앞에서 몸으로 지키겠다고 모였던 우리 자유파의 지휘부도 네. 관저 앞으로 그 몸으로 그 막으로 가는 것을 자제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 간에 그야말로 뭐 만나서 의논한 건 아니지만 네. 다 이심전심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오늘과 같은 이 정말 어떤 기적의 한 수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신의 한 수였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장 우리 대통령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네.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다 보면은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왜 못했냐 그러고 네. 이제 막 비난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울 필요도 없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네. 오히려 대통령이 그 종북 주사파들이 쳐놓은 함정, 그 무시무시한 함정들입니다. 그 함정들을 절묘하게 피해서 네. 정말 신의 한 수를 두듯이 네. 이렇게 한 것이고 거기에 호응해서 우리 자유파가 대통령 사수를 위해서 다시 공수처 앞에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또 헌재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박사님한테 꼭 질문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너무 빠르게 기각시켜버리고 있으니까 네. 헌재가 너무 저쪽 편 아니냐. 헌재가 너무 저쪽 자. 편이니까. 예, 헌재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 법률가도 아닌데 저도 헌법재판소 개개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네. 헌재는 흔히 말하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게 법관들의 그 신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법률과 양심과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요. 네. 지지율이 만약에 60%가 넘는다. 아니 60%까지 필요 없죠. 지금 이미 46.6을 찍었는데 네. 46.4를 찍었는데 이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박사님께 질문을 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질문을 해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50%를 넘기면 당연히 50% 넘죠. 네. 곧 넘을 거예요.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정계 여론조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와서 월요일 날 발표되잖아요. 네. 그때 분명히 50을 넘게 돼 있어요. 네.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더구나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 한 사람의 그 안전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영어의 몸으로 던져준 거 아니에요. 네. 그저 이 승냥이 이리떼한테 네. 그래 대신에 날 잡아먹어 네. 하고 몸을 던진 거 아니에요. 네. 이 진심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그러면 지지율은 급상승하게 돼 있다고요. 네. 네, 조작만 하지 않는다. 근데 지지율 오를 때는 또 굉장히 가파르게 그래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주 중에 50% 넘는 여론조사가 어디선가 발표가 되거나 네.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시아투데이 발표를 통해서 50%를 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지지하는데 네. 법률, 양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론, 여론. 민심 이거 가지고 재판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데도 탄핵을 시켜요? 절대 못합니다. 자, 절대 그러면은 못합니다. 또 이제 시청자들이 박사님께 이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인권위, 네. 그리고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으로 하라고 했던 인권위에 안창호와 김용원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네. 지금. 이거 박사님 어떡하나요? 이렇게 고발당하면 인권위가 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발당한다고 왜 못 움직여요? 저 고발당했잖아요. 그 제가 지금 어디 갇혀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이나 김용훈 위원 정도면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인간 윤석열의 기본권도 보장돼야 돼. 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 정도 결기 있게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이 뭐 고발당한다고 위축돼서 할 일을 안 해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저 좌파들이 네. 위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지금 회의도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위원장과 위원을 고발했다고 하는 이 만행, 그렇죠. 이 만행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좌파들의 자충수로 갑니다. 지금 그렇겠죠. 종북주 좌파들의 자충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당장 카톡 검열, 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협박한 거 아닙니까? 이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자충수,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고발한다는 자충수, 네. 자유파 유튜브를 고발한다는 자충수,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손잡고 여론조사했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고발한다고 협박했던 자충수, 네. 이 자충수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게도 하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쪽은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이 자충수는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환영하는 바예요. 앞으로 그런 자충수를 좀 더 줘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자충수를 많이 둔 거예요.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저자들이 진짜 막 조급하고 급하게 쫓겼어요. 네. 막판으로 몰렸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와중에도 충성 경쟁은 계속돼. 아, 그래요? 이재명이한테 어쨌든 눈도장 찍어야 되잖아. 네, 한 건 네. 네. 잘해서 보고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황당한 자충수도 오동훈이라는 자가 이재명이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이건 무리하게 간 거 아닙니까? 우종수라는 자, 국수본부장이 이재명이한테 눈도장 찍어갖고서 나중에 뭐 경찰청장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속셈으로 지금 이 자충수를 무리하게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막판으로 몰린 데 따른 그 자폭적인 자충수와 네. 그런 와중에도 한 건 해갖고서 어떻게든 이재명이한테 좀 잘 보여서 나중에 출세하려고 하는 이 자충수.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네. 또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다 지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만두라고 왜 하겠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계속 이렇게 가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네. 어차피 조사가 그렇다고 해서 밤샘 조사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동의하면은 뭐 밤늦게도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동의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속보가 뭐라고 네. 나왔냐면은 뭐 피의자로서 모든 자신의 권리를 다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YTN이니까 우리한테 대통령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자막 나오는 거 보세요. 저게 대통령한테 불리한 자막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지금요. 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건 아니야. 네. 수사는 불법이야.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있어요. 유혈 사태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네. 거야. 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상파건 종편이건 뭐 보도 채널이건 별로 기대할 건 없는데 네. 그저 언론이라면 우리 정도 언론 건는 아시아투데이 그럼요. 또 자유일보 또 뭐 스카이데일리 뭐 네. 뉴데일리 이런 정도밖에 없지만 네. 그러나 이제 아무리 종북 주사파들한테 장악된 언론이라도 저 손편지를 왜곡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건 그대로 해야죠. 네. 네.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거를 막 이게 편집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런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민심의 변화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묵비권이니까. 그리고 저거 지금 저 소방 장비 저거 뭐 사다리 이거 갖고서 지금 네. 올라가는 저 거예요. 경찰이 네. 지금 관저로 가는 건데 네. 막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저럴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안 보였어도 될 그러니까 뻔했어요. 일부러 국회 담 넘어 들어간 그 국회의원들처럼 의원식이요. 이것들이 올라가면서.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 해도 될 짓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지 말라고 해서 안 막았는데. 네. 더구나 정문하는 202 경비단이 다 문 열어줬는데 네. 저거에 왜 필요해요? 되게 그냥 쇼맨십이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 모습을 더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 소지도 안 했었대요. 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는데 웬 무기를 소지해요? 다들 그냥 편안하게 복장 있는 그대로 했었던 거죠. 계엄령 발동 후에
그 진조한 그 280명의 군인들이 실탄 장착 안 하고 갔듯이 네. 이번 경호처 의원들도 무기 휴대 안 하고 간 거예요. 불상사 막기 위해서. 네. 그런 그 대통령을 향해서 저짓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진술 거부권을 계속 진행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은 하나도 못 얻게 되는 거죠. 전혀 못 듣게 되겠죠. 예. 또 네. 뭐 그걸로 조사는 끝나는 거죠. 근데 수사는. 아시다시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것도 자료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48시간 내에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그 없는 죄 만드는 전문이 공수처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불법의 불법. 네. 이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불법의 불법을 하는 자들이 공수처 하고 국수본이니까 네. 뭐 만들어내겠죠. 예. 네, 지금 가셔야 되는 시간 다 되셨습니까? 그럼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자유우파 여러분들이 오늘 네. 많이 힘도 들고 걱정도 했다고 하지만 아침에 박사님 방송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지. 아니 우선 기죽지 마세요. 그 너무 막 기가 막히고 막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눈물은 전염이 돼요. 아, 네. 맞아요. 옆에서 우울하면 같이. 예. 그리고 의기소침하면 네. 그것도 전염이 잘 돼. 공포도 전염이 잘 돼. 맞아요. 아, 우리가 졌구나 하는 패배주의처럼 전염이 빨리 잘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자기 혼자 그냥 의기소침해서 혼자 울면 좋은데 네. 이걸 집회에 나와서 저러고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다라고 지금도 공수처 앞에 3만여 명 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 울음 뚝. 울음 뚝. 네. 그리고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전쟁판에서 네. 우리가 당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전선이 시작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전 이제 좀 있다가 네. 공수처 수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네. 그리고 과천에 있는 공수처 앞 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3만여 명 넘게 네. 집회하고 있는데 되게 10대, 20대, 30대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네. 이 젊은 층들은 되게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네. 퇴근 후에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밤에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밤 시간에 공수처 앞을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가시면 뒤따라 가겠습니다. 방송 다 하고 네.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눈물 뚝 희망 시작.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맙습니다. 뒤따라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방송 끝난 거 아닙니다. 박사님이 가신다고 해서 방송 끝난 거 아니니까요. 자, 우리 영상 틀어주세요. 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영상 좀 틀어주세요. 뒤에. 박사님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제가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주세요.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진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적 강압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까 고성국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전염이 되고요. 그리고 우울한 것도 전염이 됩니다. 자, 눈물뚝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왜 지금 여러분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나오는 부분 들어보세요. 경호 보안 구역을 조금 전인데요. 소방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공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 실질적인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 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8번 자료입니다. 민주당이요. 감사원 문재인 서면 조사에 문재인 죽이기 배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날짜 한번 보십시오. 이 날짜가 언젠지.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2022년입니다. 문재인에게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문재인 죽이기냐, 배우가 누구냐 하면서 지금 저 들고 있는 거 보십니까? 한번 보세요. 저러고 난리를 쳤었어요. 밑에 글씨 보여주세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대요. 저 위에요. 사진. 자, 외교 참사, 정치 탄압,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문재인 죽이기라고 얘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법.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자, 제가 오늘 겪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빨리 잡혀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못을 했으면 잡혀가야죠. 오죽하면 체포영장이 발급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체포영장이 발급된 건요, 조사를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차라리 나를 구속영장을 쳐라, 구속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포 떼고 차 떼고 앞에 떼고 뒤에 떼고 다 뗀 뒤에 가운데만 딱 놔두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저 법학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억울함은 없어야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도 누구라도 억울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왜 그렇게 형집행 정지를 했는지 아세요? 억울하면 안 되니까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죠? 왜 박근혜 대통령은 기사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되죠? 왜? 맞아요. 그쵸? 왜 거짓 뉴스에 속아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포 권한이 없는데 왜 공수처 너희가 하느냐? 공수처 너희가 나오지 마. 차라리 나를 아예 기소해. 도망간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기소해. 나 기소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소하라고요. 그런데 기소하는 게 아니라 체포돼서 끌려가는 그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옛날에도요. 맨날 그 보여주고 싶어서 두 손 이렇게 묶어서 체포돼서 끌려가고 재판에 나오고 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머리 여기에다가 핀 찌르고 나오는 것까지 시시콜콜 언론에서 다 얘기했었어요. 그게 인권입니까? 대한민국의 인권이 그겁니까? 제가 왜 정치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핀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 보고 정치를 하게 됐었어요. 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핀을 뭘 찌른 게 그게 기사가 왜 돼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화장을 하고 안 하고 비포 애프터가 왜 그게 신문에 나와야 돼요? 저 그래서 정치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정치에 기웃 끓인 적도 없었어요. 왜?
안 해도 훨씬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는데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인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치를 하게 된 유여회였습니다. 근데 2016년에 벌어졌던 일들이 2024년에 똑같이 벌어지고 2025년에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박수라도 좀 주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도망갔어요? 왜 구속해서 재판을 해요? 아니 왜 구속 재판을 합니까? 이재명은 왜 구속 안 시켜요? 저는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1번 한동훈을 믿은 죄, 2번 이재명을 구속 못 시킨 죄예요. 아니 있잖아요 조국이 감옥 안에서 편지 쓴 거 보고요 제가 제 속에서 확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맞다고 생각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인권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아까 이름 어디 갔어? 인권위원장들을 왜 고발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지키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 맞다고 생각하시죠? 대통령은 인권이 없습니까? 대통령도 인권 있어요. 대통령은 왜 사회적 약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니까 알았다, 가자 이러고 나갔대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 있죠? 김건희 여사도요, 지금 가만두지 말자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왜? 공범이래요. 내랑 공범. 여러분 진짜 말 갖다 붙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그 얘기 기억나시죠? 나중에는요 우리도 당해요. 여러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만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가.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가지만 이분이 구속되는 거 몰랐겠습니까? 악착같이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몰랐겠어요?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너희 그래도 쟤들한테 뺏기면 안 돼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국힘의원들에게 들어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해. 들어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해. 맞아요. 눈물 나오는 포인트예요. 하지만 울면 안 돼요. 울지 마세요. 들어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에서 어차피 왔다 갔다도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어차피 들어가 있는 게 더 편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나이 많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구속도 안 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 있죠.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고 개탄스럽다는 거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진짜 아무리 좌파 세상이 돼도요. 아무리 그렇게 돼도요. 지켜줘야 될 금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간다 그랬어요? 도망간다고 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한다고 지금 뭐 숨겨요?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체포. 야 진짜 체포영장. 여러분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제가요 조금 전에 정준길 변호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과거에 이재현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재정국장을 조사한 적이 있었대요. 불법 대선 자금이죠. 한나라당.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양부남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이재현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재정국장을 조사를 하는데요. 이 한나라당의 재정국장이 묵비권을 행사한 거예요. 진술거부권이죠. 입을 꽉 다문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거의 한 달 넘게 이 사람을 말을 시켰는데 말을 안 해서요. 한 달 넘게 결국은 말을 못해서 수사가 난항으로 갔대요. 누구보다도 그 수사를 잘 해본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입을 꽉 다물고 계십니다. 왜? 공수처 니네는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불법, 무효인 영장, 강압적으로 진행, 공수처 니네는 나를 조사할 곳이 아니야. 자, 기사 보여주세요. 불법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없어. 왜? 국민을 위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한 거 아니야. 너희가 옳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는 게 아닌데 국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 보세요. 맞죠? 불법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눈물 나올 뻔했는데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때 법이 무너진 걸 보고 정치에 들어왔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무리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못 받으면 안 돼요. 판사가 왜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해요? 판사가 무슨 판사가요, 여러분. 공수처장이 헌재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입니까? 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슨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최고 권력입니까? 맨날 대통령이 구속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한민국에 누가 지금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제가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대통령께서 하시잖아요.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대한민국이 이제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아요? 대통령도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가 그러면 구해줘요? 저요? 카카오톡 검열 너무 무서워요. 저 솔직히 말하면 뭐 내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고발당하는 거 저 무서워요.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저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옆에 정준길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법적 조력을 받지만 여러분들은요. 한번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다 고발을 해요? 아니 여러분 나는 이거 계엄이 계몽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내란 동조예요? 저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저라고 이런 방송 못해서 안 한 줄 아세요? 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이까지 찼어요. 말이 이까지 찼는데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참은 게 아니고요. 나름 그냥 품격 지키려고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한동훈 지금 속이 시원해요? 한동훈이 지금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왜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요? 그거 못 지켜요? 국민의힘 그거 못 지켜요? 국민의힘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 그거 못 지켜요? 국회의원들은 뭐 합니까? 왜 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숫자밖에 없어요? 자기 당의 대통령을 잘 가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왜 못 지킵니까? 아니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한나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제 좌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전선이에요. 그 안에 계셨으면 이제는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대통령께서 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또 그들은 얘기하죠. 야 윤석열 대통령 극우 유튜브 보고. 여러분 극우 유튜브가 어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우 유튜버예요?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박수 좀 보내주세요. 우리 극우 유튜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극우예요? 우리가 폭력 써요? 아니 왜 자꾸 이제 말만 하면 극우. 우리 극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극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하면 안 돼요? 맞죠 제 말. 아니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배신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요,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물이 안 나겠어요?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은박지 쓰고 자고 있으면은 마음 눈물이 안 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건 저도 공감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공감해요. 무너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고 가짜뉴스로 탄핵하고 머리에 핀 찔렀다고 얘기하고 법이 무너졌죠. 언론도 무너졌죠. 경찰도 무너졌죠. 검사도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저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법이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해요. 저를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자 수사기관의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저 부분이 포인트예요. 대통령께서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요? 저 말에서 저는 저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이런 거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단언컨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새로운 전선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에 지지율 몇 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몇 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50%를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를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에 헌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에 불타 죽을까봐. 진짜 욕 나옵니다. 촛불에 불타 죽을까봐. 여러분, 촛불에 불타 죽을까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까? 그것도 전원일치로?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탄핵을 반대하는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소신있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저요? 박근혜 대통령 당에서 출당시키려고 할 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저 정 맞았어요. 돌 맞았어요. 그렇지만 소신껏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출당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입니다. 인권이죠. 헌법 아래 인권은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위에서 이때까지처럼 싸우셔야 합니다. 인권위가 안창호였죠? 한창호가 아니고요. 이름 한번 확인할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안창호, 김용원 이분들 고발당했다고 해도 인권위 위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도 인권이고 우리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제가 진짜 더 솔직한 얘기 할까요? 체포영장 그거 하러 간다고 그 많은 경찰들 데려가는 그 돈은 우리 세금 아닌가요? 저 세금 아까워요. 내 돈 왜 그런 데 쓰세요? 그 기저귀 사는 것도 우리 세금이죠. 저 아까워요. 저 아깝습니다.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그 난리치면서 경찰들 다 몰고 나간 거 공수처장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고발당했대요. 잠깐만요. 기사 보겠습니다. 공수처장 고발당했다는 기사 있었는데. 그쵸? 국민의힘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여러분 저는 저거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봉장에 섰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눈물이 난다는데 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그리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하면은 우리 보리 자른 줄 알고 우리가 당합니다. 지금부터 울지 마시고요. 좌절감 갖지 마시고요. 패배감 갖지 마세요. 진 게 어딨어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당당하신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진술거부권 하고 계시잖아요. 진술거부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쟁 중에는요.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전쟁이 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정권을 재창출해라.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자유우파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고성국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 뚝! 울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상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을 우리는 보면서 내일은 긴 구천자 편지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잠깐만 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들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톱!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거기까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면 돼요.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긴다는 확신으로 패배감 안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 아시아투데이 구독과 좋아요도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아시아투데이 아투 방송을 꼭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유여해의 적반하장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패배감 절대 갖지 마십시오. 저하고 약속! 약속! 눈물 뚝! 눈물 뚝!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화이팅! 내일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